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2강의 네 번째 시간. 2강은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었죠. 이번에는 그것을 심화 보충하는 시간으로 합리적 개인과 사회란 제목을 쌤이 달았습니다. 우리 원래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 다 하기로 했는데 모둠 활동 발표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요. 이번에 마지막 학습활동 4번. 을 하면서 행동경제학 논증이라는 단어랑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서 공부 20번째 글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라고 하는 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푸는 거 숙제였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라 바로 이거였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에코노미쿠스, 합리적 선택, 이윤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크게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항상 이기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인 상자, 공공 상자. 의외로 무임승차 경향이 약했죠. 다 기억납니다. 워크북에 있는 학습활동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아래 활동을 해보자. 우리 추론하며 읽깁니다. 제목에 그렇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제목의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왜? 우리는 이유를 추론하며 읽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읽고 밑에 그 답 생각하면서 답을 달 동안 쌤이 한 바퀴 돌면서 쌤 도장 찍으면서 확인했습니다. 다 읽었죠? 그렇죠.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동메달 수상자가 은메달 수상자보다 행복한 이유.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그렇죠. 은메달 수상자는 금메달 수상자를 가상의 성취.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죠. 금메달 수상자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불행하고 동메달 수상자는 노메달. 메달을 수상하지 않은 선수와 비교하니까 3이라도 어디야. 행복감을 느낀 거죠. 가상의 성취와 비교한다. 여기서 핵심은 비교. 2번, 이 글에서 밝힌 인간의 특성이 우리 경제활동에 나타나는 경우를 추측해보자. 위의 사례로 볼 때,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위의 사례를 볼 때 인간은 어때?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판단한다. 늘 우리가 얘기하죠. 행복은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3번, 36.5도 인간의 경제학의 필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활용한다면 뭐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경제활동할 때는 언제나 합리적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고전경제학하고 다른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심리학과 경제학이 합쳐진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읽은 거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그 워크북 위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글은 첫 번째 행복의 제목이 그렇죠. 이거는 최인철의 프레임에서라고 하고 제목은 안 나와. 제목이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행복감, 심리학적인 주제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에 적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나? 언제 행복감을 느끼나? 그렇죠. 구체적으로. 운동선수 사례에서 실험을 바탕으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는 귀납적 구조를 취한다. 좀 모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귀납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충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설명, 서사, 묘사가 아닌 논증, 논리적인 글, 우리가 논술 같은 논리적인 글을 할 때는 추론하는 글이다, 논증하는 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추론은 아주 1차적인 거, 글에 나타나지 않은 거, 이, 그, 저, 그런 이런 게 뭔지 아는 이런 1차적인 추론에서부터 논술에서 얘기하는 추론, 그렇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논술에서 얘기하는 추론의 개념을 조금 보충할 건데요. 논리적인 글에서는 전제 더하기 결론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냈는데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데 그 앞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논리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돼야 되니까. 쌤이 노란색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냐하면 모든 강아지는 죽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강아지라면 말이 되죠? 그렇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다시 재배열하면은 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모든 강아지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강아지다. 그러므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 추론입니다. 맨 밑에다 연두색 설명, 서사, 묘사하는 글 말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이유, 근거 더하기 주장이라고 했는데 논리학에서는 전제 더하기 결론,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겁니다. 이런 추론 방식에는, 논증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초록색으로 써놨습니다. 귀납 논증, 연역 논증, 유비 논증 또는 귀납 추리, 연역 추리, 유비 추리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3학년 논술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3학년 올라가면 논술 아무도 안 배우잖아요. 각자 다 엎드려 자고 문제 풀고 3학년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 한 걸음 더 들어간 보충입니다. 심화 보충. 요 개념만 우리가 압시다. 그렇죠? 귀납 추론.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모든 XX로. 무슨 얘기야?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그거는 그렇구나. 어떻다와 같이 보편적인 진술이나 일반적 문장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과학의 관찰이나 실험에서부터 나오겠죠. 백로를 보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내가 봤던 백로는 다 흰색이야. 백로는 희다라는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귀납 추론이야.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명제로. 연역 추론은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강아지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강아지다. 그래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본적인 명제, 전제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나가는 게 연역 추론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여자는 여우다. 전제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근데 미선이는 여우다. 그러므로 미선이는 여자다. 그러므로 미선이는 여우다. 이런 연역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귀납 추론처럼 새로운 어떤 사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확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분 수학의 공식 알죠? 수학은 추론하는 학문입니다. 연역.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인 논리가 있어야 돼. 쌤이 옆에다가 수학 써놨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는 전제하에서 근데 밑변에 접해 있는 두 각의 합이 100도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80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걸 연역 추론이라고 합니다. 유비 추론은 선생님 우리가 유추하는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유비 추론의 준말입니다. 유사한 거. 다른 것과 유사한 거를 들어서 비교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쌤이 써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 하나에도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 부위가 튼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에서 본 것처럼 시나 소설의 경우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문장들의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글 쓰는 방법, 특히나 문장들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건물 지을 때 연결 부위를 가져왔습니다. 유비 추론.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할까?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왜 귀납적 추론이야? 그렇죠. 귀납적 추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거에서부터 일반적인 것. 운동선수의 사례.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감정도 조사해보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네 번째 문단. 그렇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오늘 수업의 2부 스스로 독서 공부 20번째 글입니다.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선생님이 숙제로 문단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와라 라고 했는데 숙제 안 한 사람 포함해서 모두 다시 한번 지문을 정확하게 온 힘을 다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했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본문 훑어볼까요? 모두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단. 개인의 합리성과 우리 합리성 하면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인 선택,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 경제적인 선택 이런 거였죠.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병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첫 문장에 문제 제기.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사회도 그럴까?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전 경제학에서는 그래.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도 합리적이다.
여기서 물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효용의 극대화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개인이 최대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해서 하면 사회 전체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서 사회도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게 고전 경제학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얘기겠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론이겠네.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들어서 죄수의 딜레마 혹시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겠으면 뒤에 나와 있는 문단 최선을 다해서 유추하면서 읽어야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격리된 두 용의자가 각각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 전체에서 볼 때는 모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심각한 환경오염 하나 더 얘기 나왔죠. 자기만 위해서. 이거 봐라. 개인이 자기만 위한 거 사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재발론이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선생님 미리 해놨는데.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보편적이고 광범한 현상이라면 또 다른 거.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협동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는 사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아는 사람들 서로 상대방과 협동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을 간다. 다의 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협동도 크게 보아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것이다. 가와 다가 같은 의견이네. 다시 한번 나와 이번에 라를 묶어놓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 남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동네만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전지구적으로 만연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집만 괜찮으면 돼. 우리 동네만 괜찮으면 돼. 무단투기, 서슴지 않는 거. 과연 그럴까? 합리적인 개인이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사회일까? 아니,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라고 나의 의견을 다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선생님이 한일색으로 했는데 첫 번째 문단, 그럴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고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질문을 통해서 그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나름의 해결 방안,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 파악이 됐나요? 전체 구조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글쓴이가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죠. 그런데 그 안에 크게 두 개 대립되는 거.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병행할 수 있느냐는 화제에 대해서 서로 대립된 생각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가능해 협동을 봐. 새로운 견해, 아니야 불가능해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해 최소의 딜레마를 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박 재반박하는 구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죄수의 딜레마가 뭐예요? 선생님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증거가 없이 범인의 자백에만 의존해야 하는 범죄가 발생했어요. 검사는 둘을 분리신문 떨어뜨려 놓고 만나지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이 범죄를 부인하고 친구가 자백하면 당신은 징역 10년 독박, 친구는 자백했으니까 풀어줄 거야. 당신과 친구 모두가 자백하면 둘 다 5년, 모두가 범죄를 부인하면 징역 2년. 어떤 게 제일 가벼워요? 모두가 범죄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해서 징역 5년씩을 받게 됐다. 왜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해? 저쪽에서 자백하고 난 안 하면 나는 10년이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문제 풀었습니다. 이 중에서 해설은 6번과 8번. 6번 우리가 글의 구조, 구성 방식, 전개 방식, 논지전개 방식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걸로 한번 견주어 볼까요? 첫 번째, 논제를 제시하고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 합리성 문제를 얘기할 거야. 그런데 기존 고전 경제학에서는 좋다고 그거하고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1번 맞죠. 그러나 기존견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부는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견해. 그래서 가와 다가 셈이 하나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구체적인 사례 분석. 그렇죠.를 통해 두 견해의 공통 분모를 도출해내고 있다. 아니지. 합의에 이르는 게 아니지. 라는 나의 의견을 재반복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답은 라. 여러분 글의 전체 구조 설명 방식 알겠습니까? 6번의 답 4번이 된 이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우리가 사실적 읽기, 추론함의 읽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비판적으로 읽기인데 비판적인 읽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본 김에 해보지 뭐. A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보기를 바탕으로 A가 찾아보니까 A는 뭐예요? A가 죄수의 딜레마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기를 바탕으로 B의 주장, 같이 가, 뭐 이런 거죠. 누가 누구 이 입장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관련되어 있을 때 유독 협동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저쪽에서 얘기한 거잖아. 이 경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자기가 속한 집단이 협동을 중시하곤 한다. 협동 좋은 거 아니야?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는 편이다. 그래서 끼리끼리. 그렇죠. 자기가 속한 집단 협동이랍시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봐주기, 눈 감아주기, 챙겨주기 이런 거 한단 말이지. 선거에서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죄수의 딜레마 의견,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의 비합리성을 초래해라는 입장. A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거 부정적인 거잖아. 이거 봐라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정신에서 비롯된 순수한 것 아니지 선거 때 끼리끼리. 2번 한 집단 내에서의 협동으로 얻은 결과가 그 집단에 속한 사회 전체 합리성을 저해하는 거 선거철에 지들끼리 끼리끼리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문제 있다.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남부지 3, 4, 5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과 연두색, 노란색과 주황색, 살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거 이준구 선생님이 쓰신 36.5도 인간의 경제학은 노란색과 연두색입니다. 고전 경제학에서 그렇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런데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아니다. 이기적 선택만 하지 않는다. 공공재 비용을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두색 의견이 결론에 나왔다면 또 비슷한 얘기인데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인이 합리적이면은 고전 경제학에서 사회도 합리적이야. 협동 봐봐.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결과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의견 아니야.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봐봐. 개인의 합리성만 강조하면 자기들만 끼리끼리 해서 사회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해. 환경오염 봐봐. 난개발 봐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봐봐. 전체 구조 알겠습니까? 묘하게 서로가 그렇죠.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오묘한 만남에서 행동경제학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EBS의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이유 인간은 왜 이래? 행동경제학의 바탕이 되는 클립도 봤습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었습니까? 자, 다음 시간은 3강 비판적 읽기 들어갑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바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워크북 준비하는 거 알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